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진짜 무섭게 거침없이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3개월째 내다 팔고 있거든요.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3개월간 정말 거침없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정도로 팔아치울 정도면 금액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단순한 이유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삼성이니까 삼성인데 라는 생각을 대부분 하고 계실 거예요. 심지어 제 여자친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삼성이 진짜 왜 위기인지, 정말 위기가 맞는지, 그럼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최대한 어렵지 않게 위기를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그리고 현 사태를 이렇게나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채널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한 번씩만 먼저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삼성전자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가 월봉 차트인데 월봉 차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빠진 폭이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거침없어요. 자, 과거랑 비교를 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전 세계가 경기가 다 붕괴되면서 그렇게 어렵고 처참하던 시기에 이 정도 주가밖에 안 빠졌고 그마저도 지금 저점에서부터 매수가 툭툭 들어오면서 아랫골이 달린 음봉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주가가 또 오랜 시간 동안의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림이 뭔가 싸해요. 이걸 뭐 차트적으로 다루자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세를 깨버렸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쨌든 우량한 기업이 실적을 계속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가면서 또 세상이 변화를 보이는 데 있어서 그 흐름을 굉장히 잘 타면서 실적을 잘 만들어 와 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외부적인 변수가 있어서 주가가 조정이 나타났더라도 혹은 박스권에 갇혀 있더라도 그 뒤에는 어찌됐건 계속된 상승세를 보여왔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그 추세를 지금 깨지 않았다라는 게 팩트인데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자꾸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기업의 미래의 흐름과 미래 현황을 미리 땡겨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 심리적으로 움직인다라고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가가 뭔가 이렇게 의미 있게 평소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면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이런 메이저 주체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매도를 던진다? 이건 단순하게 심플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주식이라는 게 평소에 뭐 외부적인 영향으로 주가 조정은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팔아치운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씩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외국인들 시각에서 좀 고려를 해보자면 거시적으로 삼성을 팔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십 년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도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느낀 부분이지만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했나? 이 정도로 문제가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심각하긴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혹은 주식을 투자하지 않는 국민들도 삼성이 위기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기업이 뭐 위기가 어딨어. 그리고 삼성인데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다 망하는데 그걸 두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진짜 이러다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위기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경제와 삼성전자의 부진한 현재 상황이 김정은이 핵을 쏘는 것보다 더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시고요. 자, 일단 제가 기존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죠? AI입니다. 이 AI라는 산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주변에 40대, 50대 이상 어르신들도 실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스마트폰 다 사용하죠.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날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뭐 접었다가 말았다가 펼쳤다가 별짓 다 하죠. 집에 머리 좋은 가전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TV도 요즘에는 선반 안으로 말려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겁나 비싸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죠.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준 게 또 스마트폰이고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서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인간의 시간 가치를 정말 많이 높여준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혁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산업혁명으로부터 만들어져 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AI가 무조건 여러분들의 일자리만 뺏고 인간을
대체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에 침투를 해서 위협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듯 엄청 거대한 AI가 아니더라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 이런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AI가 탑재가 된다라는 거고, 하물며 우리 일상에서도 이미 이 AI에 대한 서비스를 벌써 플레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반도체, 그리고 추후에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할 거고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 이 AI라는 걸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아무튼 이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중에서 또 반도체 이슈나 에너지 이슈, 데이터 센터 이슈 정도는 꼭 여러분들 공부를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뭐 원전 쪽에다가 투자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엔비디아 제품 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장은 뭐 헐헐 날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 AI가 기존의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처럼 또 새로운 신규 산업혁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 스마트팜이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 호갱이 들고 밭에 나가가지고 장비 하나 없이 농사 짓고 다 그래 봤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들, 그쵸? 근데 트랙터도 생기고 장비들도 좋아지더니 이제는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농사도 편하게 짓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등에 그 펌프 같은 거 짊어지고서 물통 걸어다니면서 펌프질하면서 하나하나 농약 치고 그랬잖아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고추, 감자, 깨, 양파 농사 다 지어보고 소도 키워보고 소똥도 삽으로 퍼 나르고 송아지 출산도 다 해봤어요. 근데 요즘은 소똥도 기계로 싹 다 치우더만, 그죠?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게 요게 다 혁명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AI가 우리한테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와 세팅값들이 먼저 설치되고 준비되고 있고, 또 이걸 필요로 하기 위해서 얘가 또 필요한 거고, 얘가 필요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계속 에너지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께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려보고 싶은데 입이 너무 간질간질한데 이것까지 하면 영상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자, 머니코드 채널 최상단에 이렇게 원전 600조 대박 해가지고 제가 4일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시간 되실 때 요거 한번 꼭 보세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끝자락에 이 썸네일이 뜰 겁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하신 다음에 요거까지 보면 딱 완벽해요. 여러분들 공부 제대로 되실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왜 삼성이 위기냐, 이런 큰 틀은 알겠어. 이거 놓친 거 알겠다고. 뭐 하루 이틀 떠드는 거 아니잖아. 다 알겠는데 그럼 삼성은 왜 위기냐, 제가 왜 위기인지에 대해서 정리만 해드릴게요. 일단 이건희 회장님의 경영을 그리워하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유명한 명언이죠.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마누라까지 다 바꿔서 진짜 잘하고 있긴 합니다. 반도체 사업부는 삼성을 제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삼성은 지금 덜 바꿔서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건 뭐 시청자들 농담인 건 아시죠. 자, 일단 각각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전자 일단은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 애플한테 다 뺏겼잖아요. 애플이 한 20.1% 정도 되고요. 삼성이 19.4%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으로 샤오미가 12.5% 정도 됩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참고로 삼성전자가 사업부 중에 반도체만큼 매출의 규모가 큰 게 이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반도체 파트예요. 반도체 파트가 정말 큰 문제인데, 삼성은 반도체를 크게 세 가지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그 다음에 시스템, 파운드리, 이렇게 일단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또 여기서 뭐냐면 셋 다 상태가 지금 다 안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최종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반도체 주역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 보급이 한참 늘어날 시기에는 CPU라는 제품이 주역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바일 시장이 커질 때는 AP라는 것이 주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AI는 뭐가 주역이에요? GPU가 주역입니다. 그래서 CPU를 만들던 인텔은 죽상이고 GPU를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는 지금 떡상 중인 거죠. 말씀드린 반도체 세 가지 파트 중에서 AI 쪽에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가 제일 큰 먹거리긴 한데, 이걸 엔비디아가 지금 완전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진도 막 60% 70%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독점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걸 어쨌든 설계를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생산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TSMC한테 거의 다 주고 있어요. 대만 회사 하나가 전 세계 시가총액 8위까지 찍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민간 기업 중에는 최초거든요. 어쨌든 TSMC도 결국에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생산할 수 있는 그 규모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한테 이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TSMC가 처리할 수 없는 일감을 삼성전자한테 준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성이 영업만 못하는 상황인 게 아닙니다. 지금 본질적인 것을 전혀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심각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뭐 내용 다 들어보셨겠지만 엔비디아에게 납품을 해야 되는 HBM이 퀄 테스트도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술이 아직 안 된다니까. 엔비디아도 삼성한테 오더 주고 싶어 해요. 가격 경쟁
경쟁도 시킬 거 아니야. 그래야 뭐 품질이나 물량을 맞추는데도 더 용이할 거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좋은 거죠. 근데 삼성이 지금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이 TSMC보다도 아직 기술이나 품질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평가가 많아요. 갤럭시 22 있죠, 여러분들. 퀄컴 제품을 사용을 했었어요. 반도체 퀄컴 제품을 사용을 했었는데 삼성이 파운드리 생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 물량이 전부 다 TSMC로 다 넘어갔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부터 문제가 계속 제기되던 게 4나노 공정에서 수율이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100개를 생산을 하면은 이 중에서 60개 이상이 불량이라는 거예요. 정상 제품이 30개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삼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 때문에 퀄컴이 TSMC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인텔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전부 다 TSMC로 같이 넘어갔습니다. 다 기울어 버렸어요. 그럼 뭐 말 다 했잖아요. 삼성이랑 TSMC 파운드리는 주요 경쟁사인 관계인 건데 계속 격차는 더 벌어져. 쫓아가지도 못하고 점점 더 벌어져요. 이러니까 사실 엔비디아양 HBM 퀄 테스트 통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영업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 뭐 사업적으로 뭔가 좀 안 되나 이게 아니라 기술과 품질 이거에 자체적인 본질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반도체를 딥하게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잘 신경을 안 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메모리가 뭔지 시스템이 뭔지 파운드리가 뭔지 CPU, AP, GPU가 뭔지 정확하게 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삼성전자에서도 이 D램이라는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근데 이 HBM이 D램 생산 라인을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2배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라인을 사용하지만 D램 생산 라인 2개를 써야 HBM 하나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존 D램은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D램은 공급 부족이 올 수 있고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삼성이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아 보였던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얘로 인해서 돈을 벌 게 아니라 얘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D램보다 HBM이 가격이 5배가 더 비싸요. 물론 둘 다 잡으면 땡큐인데 이걸 못 잡고 있잖아. 5배 더 비싼 놈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욕을 먹고 실적 발표할 때 반성문 쓰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얘 새로 나온 거 못 잡은 거 인정. 근데 이거 D램 기존 거 있죠. 이 기존 것도 중국이 지금 엄청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둘 다 뺏기고 있는 거야. 반도체 사업 조졌다니까요. 진짜로 삼성이 진짜 위기가 맞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왜 이러고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해봐야 되겠죠. 도대체 너네는 지금 왜 그러냐? 반도체 사업이 왜 그렇게 돌아가고 있냐라는 거에 있어서 경영진 관련된 문제도 또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BM 시장이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AI 사이클이 오기 전에 HBM은 사실 그렇게 돈이 안 되는 제품은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HBM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선두주자이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개발에다가 손 놓고 경영진들은 돈 안 되는 거에다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다 얻어맞은 거예요. 이래서 경영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틀릴 수 있죠. 그들도. 근데 틀리더라도 빠르게 트렌드를 읽고 정정하고 보완해서 밀고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AI 시장이 무르익어가는데도 이거 뭐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공식 입장 하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겠다라는 그 계획이 없어요. 디테일한 계획이. 그러니까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야. 사과만 하고 있잖아. 이번에 여러분들 반도체 파트 수장 바뀐 거 알고 계시죠? 경영진이 바뀌면서 조직 문화에 문제가 생겼다고 전영현 부회장이 사과문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저는 좀 큰 에러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최고 경영권자가 기술자 출신이 아니라 재무 전문가 출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걸 따로 조사를 해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글로벌 반도체 테크 기업들의 오너들은요 다 공대 출신의 기술자들이에요. 엔비디아 젠슨왕 공대 출신의 기술자고요. AMD 리라수, TSMC 류더인, 인텔의 팻 겔싱어,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모두 다 기술자 출신입니다. 공대 출신의. 이게 무슨 상관이냐? 경영자가 경영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시겠지만 기술자들이 보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술이 꼭 개발이 돼야만 하고 미래의 조직이 생존하려면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겠지만 이 재무 담당자가 보기에는 비용부터 걱정을 하는 거죠. 손익계산만 따져보고 컷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드가 조직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술이 이러이러합니다. 필요합니다라고 밑에서 보고해서 보고서를 올려도 그 보고서를 보고서 이해하는 시간만 몇 주가 걸린대요. 물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재무 전문가가 됐든 아니든 부회장 자리까지 올라가고 경영진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하지만 그분이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리더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삼성이 시장에서 막 선두로 자리 잘 잡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보다는 기업의 손익구조와 재무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격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걸 못 쫓아가고 있고 기존 것도 못 잡아내고
있고 들어오는 것도 못 쳐내고 있고 다 뺏기고 이거는 뭐야? 기술 문제잖아. 그러면 기술자의 경영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삼성은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위기의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주가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는 솔직히 기업의 적정 가치 이하로 빠지면 또 저가 매수라는 게 인식이 돼서 밸류에이션을 따지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잠깐 어느 정도라도 주가가 튕겨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 리바운딩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언더슈팅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다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 게 주가는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돼요. 근데 삼성은 사실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삼성으로부터 딸린 일자리, 고용, 그리고 그 노동자 수들이 주변 상권들과 인프라에 지출하고 소비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 경제, 나라 경제 이게 모두 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머리 싸매고 뭐 어떻게든 살려는 보겠죠. 그래서 솔직히 삼성전자 주가만 놓고 보면은 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어디서 물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빠져버리면 저는 55,000원 밑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주요 이슈와 이 원인과 문제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또한 지나가고요. 어쨌든 잘못된 거에 있어서 벌을 받고 매를 맞았으면 그 다음 스텝을 보면서 또 갑니다. 지금 더 답답한 건 삼성이 빨리 공식 입장을 디테일하게 계획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외국인이 됐든 국내 기관 개인이 됐든 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있는 이 주체들은 그냥 이제 그래도 삼성이 밸류적으로는 저렴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유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솔직히 뭐 매수하기에는 좋은 단가인 건 맞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지금까지 위기라고 겁을 잔뜩 줘놓고 뭔 소리 하냐 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업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물론 지금 당장 모멘텀이 없는 거 맞고요. AI도 못 따라가는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못 가는 거, 코스피가 이렇게나 지금 빌빌거리고 있는 거 삼성전자 때문인 거 맞습니다. 이 AI 시장 규모로 가장 큰 국가가 당연히 1등은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이 AI를 도입하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고 AI 시장으로 가장 큰 규모는 미국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2등은 어디입니까? 중국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약간 잠재적인 거고요.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대부분 다 AI 사업을 공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밀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걔네들 몸뚱이가 가장 크고 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미국은 신고가 가는 게 맞죠. 왜 이렇게 한국이 미국을 못 따라가냐? 나스닥하고 코스피를 비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미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고 나스닥은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것들이 열리면서 시장을 열어가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두 다 이 산업을 대응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는 우두머리라는 놈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억울해야 될 항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국만큼 새로운 산업을 열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나마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 납품해주는 거 고작 그거예요. 그게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인데 근데 그마저도 지금 어렵죠. 근데 TSMC를 보세요. 그 뒷공문이 잘 쫓아가가지고 기업 하나로 시장 자체가 잘 따라가잖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부양책을 또 뻥뻥 펼쳐서 끄집어 올려주고 중국이 부양책을 펼치면 미국도 좋은 거예요. 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팔아먹는 거 많잖아요. 테슬라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이것만 봐도 장난 아니잖아요.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중국이 부양책으로 경기를 다시 살려준다? 솔직히 선만 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경기 부양책 펼치는 거 솔직히 땡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소비의 국가지만 이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잖아요. 탈세계화, 신냉전 시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그동안에 집 나갔던 기업들 다시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 성장시키고 뭐 이런 것들 뭐 리쇼어링, 트렌드 쇼어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제조업까지 같이 부활을 시키게 된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더 튼튼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중국보다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이가 좋았을 때는 미국이 뭔가의 기술을 개발을 하면은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여와가지고 팔아먹고 소비를 해주고 이 사이클이었는데 이제 이마저도 갈라서고 있고 미국은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구매하고 또 외부에다가 팔 건 팔고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가를 최소화하게 된다면 기업이 마진이 좀 더 남겠죠. 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1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사실 법인세 인하예요. 어쨌든 세금을 덜 내게 해주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기업들에게 세금은 좀 덜 걷고 남는 돈으로 또 재투자를 하면 기술 개발도 하고
자사주 매입도 해서 주가 올려주고 그렇게 주가가 부양되면 401k 플랜 같은 걸로 또 국민연금 같은 걸로 국민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자산이 늘어나 신고가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갑 빵빵해지고 자산은 알아서 국가의 경제 성장과 동행하고 있고 노후가 행복하고 은퇴에도 여유롭고 이러니까 선진국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에너지. 자꾸 에너지가 나오는데 단순하게 AI 시대가 오면 데이터 센터에 AI가 더 필요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에너지라는 건요. 국가 안보와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 그 자체가 이 탈세계화에서 엄청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게 다 되어 있고 또 AI 사이클에도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전력부터 잡자. 그래서 최근에 뭘 하고 있습니까? 전력 인프라 싹 다 갈아엎고 있잖아요.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런 기업들 막 떡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미국이 제조업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원을 이빠이 늘려가지고 에너지 생산이 차고 넘치면 이게 기업들에게 또 이득이 됩니다. 왜? 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이에요.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원가가 저렴해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제조업까지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아버리면 이건 진짜 우리도 이민 정도는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미국은 더 위대해지고 있고 한국은 업종이나 종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무조건 미국 간다고 좋은 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잘 해오던 것들 그걸 앞으로도 더 잘 해줘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미국만 믿고 얘네들이 사주겠지 얘네들이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삼성이 어려운 거 어쩌면 대한민국의 위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긴 영상을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전달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 뭐 별 생각 없이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물린 거에 고민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삼성이 솔직히 물렸어도 마이너스 7, 80%까지는 아니잖아요. 진짜 커봐야 마이너스 한 30% 언저리이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마이너스 한 20%대 요 정도이실 겁니다. 그럼 우리 조금만 솔직해져 보자고요. 냉정하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20, 30%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삼성 투자하시는 분들은 적금 넣을 바에 이거를 넣자라는 마인드가 솔직히 많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망하겠냐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는 삼성을 사던 뭘 사던 수익이 될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보유 중인 삼성전자를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20%든 30%든 손실을 좀 복구해볼 마음이 있다 하신다면 솔직히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뭔가 조금은 더 변동성이 크고 그동안 내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주식으로 옮겨 타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는 거지. 저는 이제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위대함, 삼성에 대한 규모를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내 계좌에 찍혀있는 종목, 손실 어떻게 복구할까? 어떻게 손실을 만회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삼성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주식 기준으로 지금 현재 삼성보다 더 좋은 주식 하나를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목을 따로 한번 알아보세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그 종목을 일부라도 옮겨 타시면 솔직히 삼성전자의 손실 정도는 농담이 아니고 영업이 아니고 어그로가 아니고 그냥 메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머니코드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지만 잡주를 다룬 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잡주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비공식적으로 언급드린 종목 제외하고 이게 지난달 말 기준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언급드린 종목들만 봐도 잡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 너무 뭐 삼성이라는 고집만 좀 내려두시면 충분히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 말씀드린 미국 중심으로 혹은 미국이 아무리 제조업이 활발해도 대체할 수 없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 산업이 지금 또 엄청 호황이고 전력 인프라처럼 반드시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주고 준비를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삼박자로 다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도 얘를 좀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전방 기업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전방 기업이면 그 밑에 소재, 장비 기업들, 중후방 기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중후방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냐면 전방 기업들의 사업이 어떻냐를 보면서 오히려 이게 일로 수주가 넘어오니까 얘네를 쉽게 컨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LG엔솔 올라가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애들이 올라가듯이 전방 기업을 보면서 중후방 기업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수익이 진짜 잘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도 중후방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전방 산업이 엄청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배팅하면 리스크가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지난 3분기 말부터 수주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거 내용 정리 한번 잘 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려볼 테니까 따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마음에 들면 매수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공부를 한번
한번 좀 해보세요. 삼성보다 더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주식은 앞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낼까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은 지금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지켜오고 유지해오던 추세를 깼다라는 건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차트적으로 추세를 깼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정말 위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 영업 아니에요. 어차피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자, 아무튼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 혹시나 필요하시다면은 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제 김 대표 개인 번호로 중무방 종목 궁금합니다. 뭐 말씀하신 그 종목 궁금합니다. 뭐가 됐든 편안하게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간단한 의견들을 주셔도 좋고. 자, 대신에 제 부탁 두 가지만 좀 들어주시죠. 첫 번째로는 구독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보시는 다른 유튜브랑 비교해도 내용 좋잖아요. 인정하시죠? 어렵지 않고 현실적으로 설명 잘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머니코드 채널의 커뮤니티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최근 글이에요. 바짝 최근 글인데 자세히 보기 누르셔서 내용 한 번씩 살펴보시고 간단한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종목 선정보다 중요한 게 사실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김 대표가 단기 트레이딩 매매도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그 단기 트레이딩 매매가 스윙이 되고 중장기가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료방에서 도와드리자니 또 이런 거 귀찮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필요하신 분들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진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좋은 강의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강의를 50번 넘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커리큘럼은 공지를 한 번 더 하긴 할 건데 일단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내용만 한번 보시고 솔직한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그 종목 제가 그냥 한번 가볍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삼성전자 손실 정도는 충분히 쉽게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께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래 같네요. 그렇죠?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삼성 계속해서 커버 더 열심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